큰 불이나 소방관 한 명이 실종된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지인 기자. 네, 쿠팡 물류센터 앞입니다. 자, 소방관 수색 작업은 아직 재개되지가 않은 겁니까? 네, 아직 방수포를 이용한 원거리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은 뼈대가 드러날 만큼 검게 탔고 아직 내부 화재가 계속돼 검은 연기도 끊임없이 솟구치는 상황입니다. 밤사이 여러 차례 잦아들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모습이 목격됐는데요. 건물 붕괴 우려까지 나오면서 추가 인명피해를 우려한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수색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불길을 잡고 건물 안전진단을 한 뒤에야 수색 작업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 광주소방서 소속 119 구조대장 52살 김모 소방경이 건물 안에서 실종됐습니다. 큰 불이 잡혔던 어제 오전 동료 4명과 함께 인명수색 및 진화 작업을 위해 지하 2층에 진입했다가 현재까지 교신이 끊긴 상황입니다. 간신히 대피에 성공한 대원 4명 중 1명은 연기를 많이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실종 당시 최대 50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기통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소방 관계자는 기적을 바란다면서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자,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화재 현장 계속해서 진화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네, 이곳 쿠팡 덕평 물류센터는 전국 160여 개 쿠팡 물류센터 가운데 최대 규모의 센터 중 한 곳으로 꼽히는데요. 그만큼 내부의 택배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 박스와 비닐 같은 잘 타는 물건들이 많고요. 여기에 진입로 때문에 건물 뒤편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또한 근처에 많은 양의 물을 구할 곳이 없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밤새 400여 명의 소방 인력과 130여 대의 소방 장비가 투입돼 인근으로 불이 옮겨붙는 것을 막았습니다. 어제 오전 5시 반쯤 불이 시작된 이유에 대해선 아직 추가 조사가 필요한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2층 창고 CCTV를 통해 콘센트에서 불꽃과 연기가 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도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해외에서 시행 중인 백신 교차 접종이 국내에서도 허용됩니다. 2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 중 희망자에 한해 화이자 백신을 2차로 맞을 수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교차 접종 대상자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5일 사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76만 명입니다. 30세 이상 방문돌봄 종사자와 보건의료인,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과 자녀 백신을 맞은 6만 명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1차 접종 11주 뒤인 다음 달 5일부터 31일까지 차례로 2차 접종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 코백스로부터 받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천 회분의 공급이 미뤄지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에게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상황에서는 1차 접종 백신의 접종 간격을 맞춰 교차 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교차 접종 대상자는 예약 변경 없이 2차 접종이 예정된 날에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 해당 병원에 화이자 백신이 없을 경우에는 방역당국이 개별적으로 다른 병원을 안내합니다. 대상자가 교차 접종을 원하지 않으면 다음 달 19일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지만 1, 2차 접종 간격이 12주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이미 교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하면 같은 백신을 맞았을 때보다 면역 반응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면역 체계를 자극하게 되니까 항체가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높게 나온 항체가는 지속기간 자체가 상당히 길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추후 백신 수급 상황과 국내외 연구,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해 8월 이후 교차 접종을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아워홈 사주 일가가 창사 이래 처음 적자를 내고도 수백억 원의 배당금 잔치를 벌였습니다. 4남매가 챙겨간 배당금 760억 원에 달합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LG그룹에서 분리된 아워홈. 단체 급식과 식자재 유통이 주력 사업입니다. 2019년 매출은 1조 8,7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주가 사고를 쳤습니다. 지난해 9월 구본성 대표이사가 보복운전으로 상대차와 운전자를 들이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3일 구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대표이사직 그만두실 겁니까? 법원 판결 하루 뒤에 열린 주주총회. 구본성 씨의 세 여동생들은 힘을 합쳐 구 씨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습니다. 막내 구지은 씨가 새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남매의 난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싸울 땐 싸우더라도 배당금은 4남매가 사이좋게 나눴습니다. 구본성 전 대표 299억 원, 구지은 현 대표 160억 원, 이런 식으로 4남매가 가져간 돈은 760억 원입니다. 회사가 흑자를 많이 내서 배당한 걸까?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아워홈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13% 줄면서 영업이익 적자가 93억 원에 달했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가 났는데도 배당금은 사상 최고로 준 겁니다. 지금 경영진들의 의견은 고배당 기조가 문제가 있고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다음 이사회나 주총에서는 개선하겠다고 말씀. 이런 회사들은 또 있습니다. GS그룹 계열사인 IT회사 GS네오텍. 지난해 87억 원 손실을 냈습니다. 하지만 허정수 회장과 가족들은 배당금으로 155억 원을 챙겨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적자를 낸 안국약품도 25억 원을 배당했는데 이 가운데 14억 원을 사주 일가가 챙겨갔습니다. 적자는 아니었지만 굽네 치킨은 40억 원, 멕시카나는 5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사주 일가의 지분이 100% 가까이 됩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네, 금요일 출근길 서울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비가 내리면서 옅은 안개도 함께 끼어 있습니다. 현재 비는 수도권과 충청도, 호남 등 주로 서쪽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고 경북 내륙과 해안가로도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오겠는데요. 비는 낮부터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이 비구름 뒤로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내려오고 또 대기 하층으로는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질 텐데요. 남부 내륙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전북 동부와 영남 내륙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또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햇살이 비춰들면서 낮 기온이 더 올라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공기의 질은 깨끗할 텐데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9도, 춘천이 20.3도, 서울이 20.2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강릉 28도, 대전이 26도가 예상됩니다. 서쪽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할 텐데 동해안 지역과 또 경북 북부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4,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27도, 울산 26도 예상되고요. 광주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강원도에, 화요일에는 수도권 등 중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